안녕하십니까, 윤초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긴장하고 있는 윤초희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30여 년간 서울부터 제주까지 3,000회에 거쳐서 강연을 하고 43권의 책을 쓴 저술가이기도 하고 아카데미 이 강좌를 정말 거의 빠지지 않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긴장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귀한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 산모님, 네, 훨씬 더 헬스해지셨어요. 점심을 함께 나누는데, 네, 좋은 일이 많으셨나 봐요. 좋은 일이란 건 뭘까요? 돈을 벌었다. 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허 산모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기소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취미가 무엇이고, 또 연배가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정확히 나이를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비감이 떨어지거든요. 나는 뭐 5학년이다 뭐 반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또 동료를 손잡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서원상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임은정님은 자기 말로 오셨습니다. 아주 보배가 넝굴채 굴러 들어오신 격일이고요. 엑스파파크 사십니다. 네, 개인 코칭은 한번 해드렸는데 아주 기대가 되는 분이십니다. 77년생이시네요. 임은정님 환영합니다. 김도현 변호사님은 활동을 왕성하게 했어요. 얼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20개부터 시작을 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치아 노래방에서 또 장려상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개인 코칭을 한번 제가 해드리고 싶다고 제안을 했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아직 못 오셨거든요. 조만간 개인적으로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김도환 변호사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훈남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실은 너무 바빠가지고 2월달에 청알 로타리 라이온스 클럽 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워낙 바빠서 나오시려나 했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우산 쓰고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상장을 카페에 가지고 넣어드렸는데 한 2년 전에 여기를 수학하셨고 다시 2년 만에 출석을 하셨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만 변치 않고 7명의 원우들을 아마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열성 팬입니다. 저분이 없으면 명사과정 쓰러집니다. 요즘 쇼카트를 해가지고 더 젊어지신 김호님 일단 박수. 네. 11기 때 수학을 하셨는데 실은 한국에는 그 태양광 발전이 한참 유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체에너지도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는데 그 분야의 선두주자이십니다. 이준 사군입니다. 이장훈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11기 회장이신데 이분은 개인 코칭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쭉 하시다가 10기, 11기, 12기까지 연이어서 수강을 하시겠다는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승호 대표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11기 회장으로 섬겨주시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혀 직업이 예측이 되지 않은 분인데 직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시도하시겠죠. 네네. 근데 뮤지션입니다. 네, 드럼 치고요, 건반 다룰 줄 알고요, 색소폰 연주할 줄 알고요, 등등 노래도 뭐 아주 잘합니다. 근데 직업은 전혀 딴판인데요. 네. 민경석님 수고합니다. 11기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손기리님 소개합니다. 딱 한 분 없죠? 네.
이 강좌는 두 번 듣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5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12기는 15번을 정식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거기에 졸업 여행 및 졸업 발표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5번을 두 번 들을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년 쉬었다가 기가 떨어졌어, 기를 받고 싶어, 그러실 때 나오셔서 수강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하면 오셔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평생 회원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양동이에 물이 있는데요, 꽉 찼습니다. 이쪽 양동이에는 물이 없습니다. 호수로 왼쪽에 있는 양동이의 물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방법, 이렇게 동동하면 물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낮이를 달리해주면 높이 있는 물이 낮은 양동이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곳은 기를 충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암면에 갔더니 기가 브랜드예요. 기. 근데 그 브랜드 보이지 않는 기잖아요. 기운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안에 기가 있는데요. 이 기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정기, 신기, 활기, 생기. 생기를 불어넣어드리고, 신기를 불어넣어드리고, 정기를 불어넣어드리고, 활기를 불어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더욱 왕성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퍼실리데이터라고 합니다. 퍼실리데이터, 조력자, 안내자. 이곳에 와서 인풋은 안 해드립니다. 근데 새로운 사실,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 공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웃풋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풋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아웃풋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캐치프레이즈가 따라하실까요? I'm you, I'm world입니다. I'm I,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me,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를 막 털어놓게 됩니다. 안에 꼬였던 어떤 문제들, 감정들, 갈등들, 화, 스트레스, 이런 문제들이 털어놓음으로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 치유의 능력,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으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하는 선생님. 도대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오시면 말을 하시면 반드시 박수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박수에 집착하고 집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수를 끌어내는, 호응을 끌어내는, 반응을 얻어내는 그런 스피치를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여기서 트레이닝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은 박수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I'm you가 되어야 됩니다. I'm you. 따라서 하실까요? I'm you. 나는 당신이에요. 나는 당신과 일체가 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배가 고프면 자기 입부터 들어가요. 배부터 채우려고 합니다. 그죠?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것부터 챙깁니다. 근데 그걸 바꾸면 대박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박수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먼저 챙겨주고, 남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의 가려운 것을 걸어줄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대박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것부터 챙기려고 하는 성향이 짙어요. 저부터.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 중심, 고객 중심, 수요자 중심, 세상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m you. 이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요. 더 나가면 I'm world. 여러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다 성공하신 분들이고 다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받고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의 삶의 궁적 목적과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가 박사학위 받은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박사 위에 밥사, 밥사 위에 술사, 술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봉사입니다. 가장 높은 삶의 경지는 봉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봉사해 보셨잖아요. 봉사하고 나면
봉사를 받는 게 행복하지만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나예요. 삶의 보람과 삶의 그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행복과 성공과 많은 가지고 계신 지적 물적인 것들을 이제 나누셔야 됩니다. I'm world 세계에 나누셔서 빛과 소금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유도해드리고 또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수료할 때 드리는 볼펜인데요. 이 볼펜 속에는 뭐라고 적혔냐면 영감이라고 이제 이니셜 적혀 있는데요. 내가 이 순간에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강의를 못한 강사와 홀로 된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감이 없다. 영감이 없다. 볼펜은 영감을 잡아내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 볼펜으로 영감을 잡아내 쓰면 다 이루어집니다. 네.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혼자 진행하지만 붙이고 잘 붙이지만 여기에는 이거 있잖아요. 빔 프로젝트가 있어서 여기에 유튜브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필요한 사람 다 불러드립니다. 100명 이상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30주 동안 100명 이상의 명사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카톡으로 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핫발인데요. 12기는 그냥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대개 보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관심은 무엇입니다 라고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고 계신데요. 네, 현재 나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나도 중요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나가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얘기하시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년에 말이야 나는 청와대에서 강의했다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막차 탄 사람이에요. 지금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에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나누시면 더 하실 말씀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YSY 소통 명사과정 뒤에는 YSY 교육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골프회, 마트레킹 여행, 또 교육 포럼, 또 MTB 자전거 등의 동호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또 의욕이 일치하시면 오셔서 함께 활동하시면서 평생 서로 응원하고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동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기는 12강이거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종강이 되고 4월 20일 날 무주 덕유산으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설천봉까지는 곤드라 타고 올라가고요. 설천봉에서 항적봉까지는 이제 발로 이제 한 40분 정도 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상을 밟게 될 것인데요. 오늘 11기에 오늘 보실 대목은 질문법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하면 질문하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강의를 잘 하려면 질문하라. 소통을 잘 하려면 질문하라. 대화를 잘 하려면 질문하라. 네, 발표를 잘 하려면 질문하라. 잘한다는 뜻이 뭘까요? 말을 잘하고 싶어요. 유창하게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것입니까? 변호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네, 진정 상대방과 소통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훌륭한 화법인 것입니다. 네, 그러려고 하면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요. 질문에 6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김효님 뭐죠? 긍열, 소탐, 대신 네,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긍열, 미탐, 가, 소, 관. 시작. 긍열, 미탐, 가, 소, 관. 7가지네요. 질문법이 만든 통찰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데 질문법을 잘 활용하면 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잘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질문법이 7가지라는 것입니다.
긍열, 미탐, 가, 소, 관. 7글자를 워드플레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질문 어떻게 할까요? 자, 긍정적 질문하라. 시작. 부정적 질문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긍정적 질문은 긍정적 질문을 초래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거 써보면 안 되겠죠? 식사하면 안 되겠죠? 제가 일찍 나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결과가 뻔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그걸 말이라고 해? 라고 피자를 먹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되겠죠? 일찍 나가도 되겠죠? 그래? 바쁜 일 있어? 바쁘면 일찍 나가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질문이 나한테 이롭습니다. 긍정적으로 질문하라. 부정적 질문하는 사람은 그럼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그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인 거예요. 열은 뭘까요? 열린 질문. 오늘 점심 먹었어? 아니요. 이건 닫힌 질문이에요. yes, no로 질문하는 것은 닫힌 질문. 열린 질문 뭐예요?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누가 하고 먹었어? 어떻게 먹었어? 이건 열린 질문이에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열린 질문. 끌어내려면 열린 질문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닫힌 질문 하지 말고 열린 질문 하라. 시작. 닫힌 질문하지 말고 열린 질문하라. 긍열. 미는 뭘까요? 미래에 관한 질문. 과거 중요해요.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있어요.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도 있어요. 근데 미래에 어떻게 할 건데? 따라서 합니다.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꿈을 판다. 시작.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면 당신의 미래는 보장됩니다.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긍열, 미래에 관한 질문. 당신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3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가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교육은 동기부여다. 시작. 교육은 동기부여다. 교육은 주입식이 아닙니다. 주입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동기부여해 주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동기부여해 주는 거예요. 동기부여해 주는 방법이 미래에 관한 질문을 툭 던져주죠. 아, 그래, 해야 되겠네. 아니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긍열, 탐. 여기 이거 잘하는 분이 있어요. 탐색 질문, 유도 질문, 신문, 조소 꾸밀 때 쓰는 질문. 이거 잘하는 분이 있다고요. 탐색적으로 파고드는 질문. 이걸 면접에서는 압박 면접이라고 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심층적인 면을 끌어내는 거. 그걸 긍정적으로 질문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성 코칭이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주면 치유가 되고 다 해결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화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긍열, 탐색 질문 굉장히 중요해요.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질문법. 여성들이 잘하죠. 남편이 술 먹고 들으면 도대체 당신 누가 술 먹어서 어디서 먹었어? 누가 너 술값 냈어? 막 파고듭니다. 그럼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을 바짝 들고 맙니다. 상대방을 손들게 하는 방법은 파고드는 거예요. 심층적으로. 긍열, 탐, 가. 이거 잘해야 돼. 가는 뭘까요? 가정법. 만약에 이번에 결정 못 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되겠죠. 호황된 질문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만약에 if를 잘해야 돼. if. 만약에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if를 잘 씁니다. 너무 현실적인 사람은 if를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if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발동했으면 좋겠다. 긍열, 탐, 가. 소유에 관한 질문. 누가 샀어? 뭘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뭘 가질 건데? 건강? 지금 건강하잖아. 10년 후에도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것도 소유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긍열, 탐, 가, 소. 마지막으로 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관.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룸이 하나 있는데 셀리와 젤리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7살 박입니다. 셀리가 요
오른편에 있는 상자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놨습니다. 네, 넣었어요. 근데 셀리가 인형을 그 상자에 넣고 나갔어요. 방 바깥으로. 그 사이에 셀리가 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던 인형을 오른쪽으로 옮겨놨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셀리가 돌았어요. 근데 셀리가 왼쪽 상자에 인형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오른쪽 상자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왼쪽. 네, 왼쪽. 이건 성인 입장이에요. 애는 몰라요. 성인이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관점을 못 바꿔요. 내가 오른쪽에 놨기 때문에 셀리도 당연히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관점 전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관점을 바꿀 수 있어요. 김효님은 어른인 게 확실해요. 왜냐면 관점을 바꿨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걸 김두원 변호사님이 잘 하잖아요. 상대 입장에서 변호하시고 그러잖아요. 상대 입장을 배려를 못 한단 말이죠. 자, 극렬, 미탐, 가소, 관에서요. 관은 뭔가요? 관점을 바꿔서 질문하라. 그렇다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 그러면 고객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관점을 바꿔서 질문하면 탁 뭐가 와요? 자극이 오고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 질문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여러분 몇 번 받아야 돼요? 여기는 지금 합반이기 때문에 12기에는 관계가 없어요. 다음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강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2번 듣는다고 하면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극렬밀당 가수관이라는 질문법을 여러분들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피치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네. 왜 골프 연습장이에요. 연습장에 가서 반복적으로 계속 스윙 연습하는 거예요. 왜요? 언제까지? 근육의 입력이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스피치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만큼 좋은 수준이 없습니다. 앞에 나와서 많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거침없이 마음먹은 대로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I'm you, 당신 입장에서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I'm world, 네,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스피치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박수 받는 인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이런 데 박수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스피치를 하시더라도 박수를 받아내시고 박수를 끌어내는 그런 스피치의 역량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기는 주제가 있답니다. 11기는 주제가 뭐냐면 스와트 분석이에요. 스와트. 나의 긍정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장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란 무엇일까요? 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잘생긴 게 장점이죠. 단점은 무엇일까요? 잘생긴 게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시끄럽거든요, 뒤에가. 네, 그래서 단점이며 장점이기도 합니다. 아재 개그인가요? 하나도 안 웃어주시네. 글쎄요.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주는 기회는 무엇일까요? 네, 스피치에 관한 많은 이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여기까지 두시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3년 걸리더라고요. 전화하고요. 그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3년 걸려요. 안 와요. 3년에 와요. 3년 되시면 전화했었는데 그때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 왔네요 하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3년을 앞당겼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한테 박수 보내주시죠.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의기, 기회는 무엇입니까? 네, 스피치의 필요성. 그래서 제가 대전에 스피치 학원을 오픈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7번째였습니다. 근데 지금 대전에 10개도 넘어요. 그만큼 시장이 커졌다는 것이죠. 의기는 뭘까요? 경쟁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홍보 광고를 게을리하면 매몰돼요. 네, 그냥 무덤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최진석 교수를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철학 박사이시고 철학 교수이신데요. 그분이 교수직을 내놨더라고요. 뭐 인기가 막 높아지다 보니까 할 일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중용사상을 얘기하는데 맞아요. 중용이란 무엇입니까? 회색 분자라고 폄하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회색 분자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중용주의를 너무 몰직하게 폄하하는 발언인 것입니다. 중용이란 흑과 백 사이가 아니라 균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최진석 교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주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용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곳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곳에 계신데 이곳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고진감대가 있었겠습니까? 공중전, 수중전, 지상전을 치르시고 이곳에 오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삶이 공고하고 힘듭니까? 근데 다 버티고 이겨내시고 오셨잖아요. 살고 계시잖아요. 가장 기적적인 것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고 땅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발로 이곳에 오신 것이 가장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만난 것이 기적이지 않은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적적인 순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보내주시죠. 자, 그래서 12기는 자기소개,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서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고 11기는 수학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주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도 학반 그리고 이제 재수강 하실 분들은 또 재수강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또 12기가 출범이 되고 출발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명함 많이 못 가주셨을 텐데 다음 주에는 명함 많이 가주셨을 때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명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명함 나누면서 자기를 알리세요. 거침없이 알리세요. 저는 명함 안 써요 라고 하는 분들은 도대체 왜 써나 모르겠어요. 자기를 알리는 시대잖아요. 저는 명함을 1년 단위로 바뀝니다. 뭐 쓰고 나왔는데도 바꿔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명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명함 돌리시고 하는 시간 갖겠고요. 지금부터 10분 후에 여러분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